안녕하세요. 예, 현재 지금 서울대 역사학부 한국사 전공으로 있는 고태우입니다. 현재 토론토대에 있고요. 연구년을 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고요. 제가 왜 갑자기 자동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자동차에 대한 욕망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 개인적인 약간 반성의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캐나다 쪽에서 잠시 이제 머무르고 있는데요. 여기도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처럼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자동차의 나라이고 워낙 그 땅이 넓은 나라인데다가 제가 사실 별로 한국에 있을 때는 자동차를 별로 몰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엄청나게 몰고 탄소 배출을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의 의미도 좀 담아서 이 자동차 사회 혹은 자동차로 상징되는 이 현재 현대 문명을 어떻게 좀 새롭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렇지만 처음에 의욕만 앞서고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이해 제대로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스케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뭐 욕망이 담긴 그런 기계이자 매혹적인 대상이라고도 흔히 많이 얘기를 하고요. 뭐 소유와 과시 또 혹은 뭐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매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집이 되기도 하고요. 뭐 음악 감상실 역할을 하기도 하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20세기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제가 항상 관심 있는 이제 기후 문제라든가 이 핵물 다양성 국감이라든지 현재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탈탄소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인데 그 탈탄소로 가려고 하면 그 화석 에너지 문명에 아무래도 석탄과 석유랄지 특히 석유 20세기 들어서의 석유를 기반으로 한 그 자동차라는 부분이 현재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수소 자동차라든지 다 아시다시피 그런 전환의 핵심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럼 이 자동차라는 것을 볼 때 그 자동차의 전환이라는 것은 현재 어떤 뭐 위기라면 위기랄까요?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적응하고 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뭐 경제 뭐 경영학이라든지 자동차 산업의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바꾸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동차가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되고 폐기되는 과정들이 그에 대한 어떤 인식의 좀 전환이라든가 생산 체계 혹은 그를 둘러싼 사회 체계를 대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뭐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의식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걱정이 앞서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아마 한국사 전공으로서 한국에서의 자동차 소유 욕망이라는 것을 초점을 두었고 특히 한국이 뭐 많은 분야에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짧은 시간 내 많은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됐었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동차가 이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시발 자동차가 있습니다. 예. 그 미군들이 남겨가는 지프를 이제 펴가지고 만든 이제 자동차였는데 뭐 1년에 50년대에 뭐 몇백 대도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남이 이제 버리고 갔던 것을 생산하는 거였고요. 그러다가 현재는 이제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고 자동차 등록 대수에서 보더라도 1972년에 이제 15만 대, 뭐 50년대는 뭐 만 대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2,500만 대가 등록 대수로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급격한 변화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에서는 상당히 뭐 이제 신화다, 자동차 신화, 뭐 신화는 신화일 겁니다. 신화인데 상당히 큰 변화를 이루었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현재 이런 화석 에너지 체제의 변환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생각을 했을 때 자동차의 그동안의 역사를 좀 더 비판적으로 좀 재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적으로 변화했던 이 자동차 환경이 변한 한국 사회에 담긴 그런 자동차 소유 욕망을 통해서 현대사의 위기라는 부분을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마이카 시대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요. 마이카 시대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자동차와 관련된 대체로 한 1970, 80년대 혹은 90년대 초 정도까지의 한국의 언론 지상에서 많이 유포되었던 담론이라고 용어이자 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이카 시대가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나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좀 이렇게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 등록 대수를 제가 좀 통계청에서 가져왔습니다만 상당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대략 한 60년, 55년 정도의 기간 속에서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500만 대로 이제 가고 중간중간에 급격한 변화들이 있는데 그 변곡점을 보면 대체로 한 1980년대 중후반 정도로 이렇게 좀 상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래프 상으로 일단 봤을 때. 물론 이제 그 이전에 1970년대 후반에 좀 급증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후에 직후에 석유 위기가 있어서 생산이 그리 많이 이제 등록되지는 않았고요. IMF 시기 직후에 잠시 주춤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이후에 이제 80년대 이후로는 거의 급격하게 매번 생산과 수입과 이런 자동차 등록이 상당히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 마이카라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들어온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이카라는 용어가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한국 사회에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유포가 됐습니다. 근데 하필 이게 잘 찾아보면 67년부터 이게 등장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제 본 결과는 그런데요. 왜 67년일까? 라는 것을 보면 67년은 사실 당시에 뭐한 5만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마이카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식의 보도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뭐 사행 연구도 있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박정희 정권이 이제 삼선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대선 공약으로 이제 국토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그리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아주 강하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마이카가 도입이 됐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빛날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이데올로기로 이제 작용을 했다라는 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연관이 되면서 당시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뭐 흔히 이제 3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동차 3사가 이때부터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등장을 하면서 자동차 기업의 이런 마이카 시대 혹은 마이카 담론이라는 게 선전 이제 이윤축으로서 활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7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이거는 희망이 담긴 미래형 서사였다. 마이카 담론이라는 건. 왜냐하면 77년에 승용차 한 대 가격이 거의 서민주택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평 이하 정도, 20평 내외 정도의 한 채 정도 값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건 살 수가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마이카 시대는 이때는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뭐 신진 자동차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신진 자동차가 보면 여기 이제 마이카 시대의 마이카라고 하면서 마이카 시대의 담론을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이윤축으로 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 광고에서 그 단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카 시대가 언제부터라는 것을 이제 이 담론상으로도 이제 확인을 볼 때 대체로 1980년대 중반까지로 보면 생필품과 사치품의 중간 정도 단계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좀 인식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당시 이제 표현을 들자면 동트는 자동차 시대다라는 표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서는 완연한 이제 마이카의 시대 자가용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대중적으로 소비하고 운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94년에 여론조사를 보면 자동차가 생필품이냐 사치품이냐의 문항에서 생필품이다라는 답변이 이제는 4분의 3 이상이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을 반영해 주듯이 한 신문에서 좀 찾았는데 당시 89년도에 이때 아마 계셨던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실 것 같은데요.
서울대학교에 추천한 이라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어디였는지는 한번 좀 추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의 장소가요. 그렇지만 이제 이 마이카의 담론들이 그러니까 마이카 시대라는 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로 이제 넘어가는 시점에 이제 정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의 어떤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마이카의 여정은 그리 탄탄대로는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 소유의 장벽이라고 뭐 좀 붙여봤는데요.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생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로 한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는 쉽게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 소유를 보면 이제 국내 기업 자체의 생산량이 1970년대에 소유 어, 그 일반 대중들이 원하는 거에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발견이 되고 생산량 부족 상황은 80년대 중반쯤 가야 이제 해소가 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자동차 구매가 자체가 이제 상당히 높았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이제 세금을 이제 많이 이제 붙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1982년도의 사례를 그래서 제가 발표문하고 여기 이제 좀 간단히 적어봤고요. 상당히 많은 세금들이 붙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에서도 상당히 뭐 형사처벌을 강하게 한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오히려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하게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또 한편으로 뭐 벌금이나 점수제로는 없었지만 상당히 강하게 이제 사고가 날 경우에 강하게 처벌했던 경우도 있었다. 우리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이제 운전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90년대까지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었고, 뭐 지금도 물론 뭐 시내 교통이 원활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나아진 부분이 있겠는데요. 운전수는 사자밥을 지고 다닌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언론지상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도 일본이나 미국, 영국에 비하면 3, 40배 이상이 될 정도였다라는 그런 통계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도시계획이라든가 교통정책 자체가 뭐 대중교통 체제도 구축이 잘 안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도 너무 80년대 초반까지도 이 도심 중심으로의 그 도시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물론 강남 개발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라는 게 도시 계획의 어떤 미비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소유 욕구는 일반 사회적인 일상에서의 욕구는 상당히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일일이 다 사례들 수는 없고요. 뭐 80년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아까 정효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에 친구 집에 있는 자가용이 우리 집만 없어서 창피하고 일요일 차가 없어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놀러 가지도 못한다. 어느 부장은 자기는 이제 에스페로를 몰고 있는데 옆에 신입 직원이나 평사원이 엑셀 소나타를 보니까 자기도 소나타로 갈아탔다더라. 이런 식의 이제 경쟁적 소비 방식 혹은 또 일부는 뭐 자동차를 대형화하면서 솔스타인 베블런이 얘기했던 그런 어떤 과시적 소비도 계속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80년대에 이제 전개가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할부 판매 제도를 80년대 초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이런 소유 욕구들을 확대시키는 또 기능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광고들을 띄워오고 있었던 거죠. 하루에 1,200원이면 마이카를 가질 수 있다. 1,200원 뭐 당시에서 지금에 비교하면 당시는 훨씬 더 큰 돈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웬만한 소득이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그런 광고들이 상당히 신문이나 TV에서 범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시적 소비라든가 경쟁적 소비 속에서 자동차 소유의 꿈이라는 게 차츰차츰 서울에서 지방으로 상수의 곳곳에 이제 자리 잡아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결국 자동차 시대, 마이카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욕망이 자동차 소유 욕망이라는 것의 발현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는데 결국 이 자동차 보급이라는 게 이동성, 모빌리티를 이제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뭐 그에 따라서 뭐 이미 다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짐작 가시는 내용이겠지만
여행 방식의 변화라든가 외식 문화를 이제 확대하는, 그러니까 자가용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외 지역으로 쉽게 갈 수가 상대적으로 쉽게 갈 수가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외식 업소들도 도심 지역이 아닌 이제 간선도로변에 들어선다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핵가족화가 되면서 자동차 한 대만으로도 외식이 가능한 그런 이제 외식 문화가 이제 80년대에서 특히 90년대 들어서 폭발적으로 이제 확대되어 가고, 뭐 쇼핑 문화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표로 이런 자동차에 의한 이동성 증가라는 게 이동 시간을 또 단축시키고 그 특정 공간과 공간의 밀도를 관계의 밀도를 이제 높이면서 특히 서울이라는 곳의 어떤 대도시의 어떤 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지역들이 더 가까워지면서 그들을 이제 흡수해 가는 과정에서의 수도권이 이제 형성되어 가는, 특히 90년대 이게 폭발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고, 그 밑바탕에는 이 자동차의 이 확대라는 것들이 상당히, 자동차와 이제 도로 교통의 확대라는 것이 밑바탕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 이제 연관 산업 발달들이 시간이 아마 다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연관 산업 발달이 이제 촉진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적어봤고요. 여기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이게 아마 KFC였나요? 지금 제가 정 기억이 안 나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드라이브 스루가 이제 80년대부터 후반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자본 순환을 가속화하면서 노동 강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높이는 그런 일들, 그런 훈육의 기관들이 자동차를 통해서도 진행된다라는 걸 이 드라이브인 영업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뭐 부정적 효과라고 할까, 그런 한계라는 지점들을 계속 좀 우리가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 자동차 사회의 전환에서 주요하게 좀 다뤄야 될 것인가라는 몇 가지 지점들을 좀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흔히 이제 많이 이제 도로교통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더 많이 건설을 해야 교통 정책을 완화한다라는 어떤 일종의 신화 내지는 미신 같은, 미신이라고는 그 보고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연 그러냐라고 했을 때 도로가 지난 한 20년 정도를 살펴보면 거의 2배 정도가 이제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데,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 뭐 여기는 이제 전국 도로이고요. 서울도 물론 이제 도로가 늘어났는데 승용차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지난 한 10년 사이에 크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느려졌습니다. 도로 교통 혼잡 비용 자체는 훨씬 더 이제 증대하고요. 물론 여기 물가 상승도 있지만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체되는 순간에 낭비되는 뭐 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환산했을 때 이런 비용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통사고는 90년대에 가장 폭증을 했다가 2000년대 들어서 그래도 좀 완화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거의 매년 20만 건 이상, 사상자가 30만 명 이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야생동물 로드킬은 고속도로가 점점 늘어나면서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사고 비용도 이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뭐 대기오염 문제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도 도로가 수송 부분 중에 이제 도로부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90년 대비했을 때 현재 2018년을 기준으로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2.8배가 되고 있고, 도로 부지나 주차장 건설도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결국 그 대지는 인간과 동식물의 서식지라는 것이죠. 네, 그러한 측면들을 좀 잘 안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빨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자동차 욕망이라는 게 아주 간략하게 아주 스케치하면서 봤습니다만, 한국인 상당수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할 수 있는 그 과정들, 뭐 중간에 제약도 있고 불편함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이런 어떤 자동차에 대한 사랑 내지는 그 매혹됨 내지는 뜨거운 욕망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서론에서 제기했던 것처럼 이 전기 모터로 이제 작동하는 자동차로 이제 바꾸다 하더라도 어떤 더 비싸고 더 커다란 자동차를 살 때 자신의 지위가 향상된다라든지 남들이 구입하니 나도 그 차를 몰아야 한다는 정서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 뭐 역시 자동차 사회는 계속건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까 이제 후반부 쪽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잘 계산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비용들, 그리고 각종 뭐 어린이들부터 해서 과거에 이제 어린이들이 뛰어놀던 공간들이 모두 도로로 바뀌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가 좀 많이 이제 추가가 됐을 때 이런 위기 상황이라는 그런 재난 상황들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 역시나 또 이런 부분을 자동차사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한다면 자동차가 주었던 많은 이런 어떤 집단적인 욕망이라는 부분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만한 또 다른 어떤 그 매체 내지는 수단 내지 상징 체계가 전반적으로 이 조성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건 좀 대책 없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